정말 하다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내가 스스로 반문했을 때 아 나는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 그런다면 주식을 지금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냐 이거죠. 코로나 때 벌어놨던 돈, 작년에 모조리 바닥남. 그래도 옛날 돈맛이 그리워 계속 매수 버튼에 손을 댐. 그리고 지금 난 주식으로 마이너스 8천만 원 손실 중. 차라리 그때 외제차라도 사놨더라면 한다 했던 금리 인하는 여전히 무소식.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미쳐가더만 이젠 중동에서도 미쳐가는구나. 찍었던 여당은 나락가고 야당이 되었네. 이제 다들 그만하자. 다 포기하고 주식 하기 전으로 돌아가자. 생각해보면 그때가 행복했다. 이라고 누군가가 사연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저는 한편의 시인 줄 알았습니다. 한편의 시인 줄 알았어요. 자, 늘 간단합니다. 농담 삼아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진담 삼아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포기하면 편해라는 말이 있죠. 포기하면 편합니다. 정말 포기하면 편해요. 차라리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심적으로도 그렇고 편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어떻게 지금 포기하고 싶으세요? 지금 이 순간 어떤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환멸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고, 미국 시장이 그만큼 올라왔을 동안 한국 시장은 걔 눈꽃만큼 올라왔었고, 미국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2배수로 더 떨어지게 되고, 가까운 일본도 미친듯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못 오르고, 이런 작금의 주식판을 보고 있으면 환멸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계좌를 보고 있으면 안 하고 싶은 생각도 굴뚝같이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대응을 잘 해가지고 먹을 땐 먹고 빠질 땐 빠지고 또 이렇게 해서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바닥은 결국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입니다. 결국은 주식은 결과론인데 1년이 지나서 1년도 안 돼서 주식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투자자 비율로 따지자 그런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한 30~40%는 그렇게 포기를 할 거예요. 나머지 50~60%는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 50%~60% 매매를 이어가는 거는 매매가 잘 돼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리스크가 잘 돼서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 자, 우리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게 그래요. 100이면 100 다 성공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00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미션을 주고 100명에게 다 똑같이 시키게 되면 이 100명이 어떻게 될까요? 100명 다 똑같이 성공을 할까요? 아니요. 분명히 미션을 성공하지 못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자, 모든 세계가 리셋이 됐어요. 모든 돈이 다 리셋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1억씩을 똑같이 나눠줬어요. 자, 24가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1억을 그대로 갖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1억보다 마이너스가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1억의 몇 배 이상을 번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게 운에 의한 요소이든 아니면 실력에 의한 요소이든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분명히 돈인 똑같이 1억이 나가게 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의 격차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이 말은 즉슨 왜 하냐면, 나는 그러면 부를 이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냐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주식시장 너무 힘들어, 주식시장 못해. 그렇다면 나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포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뭐냐 이거죠. 결국에는 돈의 차이고 결국에는 리스크의 차이인 거잖아요. 나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무언가 노력을 해보았느냐 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정말 하다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내가 스스로 반문했을 때 아 나는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 그런다면 주식을 지금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냐 이거죠. 결국 현대사회에 들어서 여러분들, 현대사회에 들어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많은 부를 쌓고 싶어 하는데 이 부의 추월차선에 가장 근접하여 있는 방법은 금융시장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뭐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는 많은 방법은 있겠죠. 열심히 장사를 하든 열심히 자영업을 하든 열심히 사업을 하든 로또를 맞든 뭐가 됐든, 그거는 운이 됐든 실력이 됐든 부를 이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부를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금융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때문에 10대 부자들, 20대 부자들, 30대 부자들도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또 주식시장에 코로나 때 부가 많이 쌓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결국에는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의 시장을 추월할 수 있는, 내가 남들보다 한 번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아올 수 있는 거는 바로 금융시장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가지고 아둥바둥 미친듯이 공부를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제 뭐 최근에 일어난 게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부분인데, 지금 현 사태를 꼭 뭘로 좀 봐야 되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로 좀 봐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막 시작했을 때 주가 지수를 보게 된다 그런다면 단기간에 굉장히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왜? 알다시피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작은 나라들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곡물 창고라는 식료품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러시아는 또 원유를 갖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얘네들이 싸우게 됐을 때 미치는 경제적 파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했지만 그래서 미국 시장도 처음에 빠졌죠.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지가 지금 3년이 넘어가는데 이제는 뉴스에서 언급도 안 나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동안의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결국은 이게 시장이라는 것도 적응의 동물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도 적응의 동물이라는 게 악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시장은 받아들이지만 결국에는 그 악재를 넘어서는 무언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시장에서 일어나서 시장은 지 갈 길을 간다 이거예요. 사람도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적응의 동물인 사람이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장도 결국은 적응을 해 나가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인 거죠.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싸움을 해서 이게 전쟁이 확대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전쟁이 확대되느냐 안 되느냐, 중국이 개입하느냐 마느냐, 공산국가와 민주주의 국가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냐, 러시아에서는 막 핵 언급까지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은 또 시장은 거기에 수능에 맞춰서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만큼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났다 해서 앞으로 시장이 계속 빠졌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시장은 절대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4년 주식시장 보면서 느낀 결론이에요. 절대 단언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돈의 수급과 이런 흐름 자체가 어떤 경제를 미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돼서 녹아드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시장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당장은 좀 힘드니까 우리가 좀 몸을 숙이는 거고 이게 또 지나가고 나게 되면 다시 한번 제2의 붐업이 또 올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말이 많은데 금리 인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차례 정도는 무조건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한 차례만 일어나도 시장은 거기에 또 반응을 해서 분명히 좋은 모습으로 또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뭐 정치 얘기가 좀 나왔는데 얼마 전에 끝난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죠. 근데 알다시피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벌게 되면 번거의 25%를 가져가겠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XX 같은 법인데 이거를 민주당이 추진을 했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되다 보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아 금투세 내년 2월 달부터 시작인데 이제 시작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게 아무리 민주당이 많은 정권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이 1200만 명입니다. 1200만 명. 요즘은 뭐 주식 안 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00만 명이 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한다 그런다면 전 영상 만들어 가지고 전 1인 시위라도 할 생각입니다. 1인 시위라도 할 생각이에요. 이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중과세에다가 꿈에다가 세금을 매긴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5천만 원 우리 손실 보게 되면 그건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아니 그럴 거면 책임져 25% 환불해줘 우리도. 왜 벌어가는 거에서만 다 뜯어가려고 하냐고.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개인 투자자가 과연 저뿐일까요? 대다수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을쯤 되게 되면 국민적 저항이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을 때 민주당 쪽에서도 단순히 강행 처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민심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겉모식을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라는 거는 한없이 좋게 보면 한없이 좋은 요소들만 보이고 나쁘게 본다 그런다면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인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삼성전자 5만 원까지 빠졌을 때 반도체에 관련된 뉴스들 찾아보세요. 그때 당시에 작년 여름 때쯤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반도체 관련 뉴스를 찾아보시게 되면 전부 다 안 좋은 뉴스밖에 없어요. 반도체 이제는 다시 못 살아난다. 어쩐다. 지금은 어때요? 반도체 뉴스 기사 찾아보면 아주 장밋빛 전망이 빵빵하게 나옵니다. 안 좋으면 안 좋은 이유를 갖다 붙이고 좋으면 좋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지금은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뉴스들이 다 나옵니다. 특히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 쪽도 지금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여기 안 좋은 이유들이 계속 달라붙어요. 그런데 그거는 작년 삼성전자도 똑같았다고. 영업 실적이 안 좋을 거니 뭐 할 거니 모르냐고. 그거를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결국은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시장에 순응을 하고 배워가면서 맞춰가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우면 좀 피해가고 잘 되면 또 갖다 베팅을 하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포기하기 전에 내가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해봤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심신을 좀 단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포기를 하고 싶다 그런다면 그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만류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포기하기 전에 한번 정말 모든 걸 내던져 봤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식을 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만큼 돈을 안 벌어도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지금의 삶보다 내일이 나은 삶이 될 수 있게끔 주식 투자에서만큼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알다시피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없습니다. 유튜브에 뭐 광고 수익금들은 알다시피 뭐 다 죄다 기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뭐 후원을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멤버십을 따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 노하우와 이런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언젠가 뭐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유튜브를 떠난 날이 오더라도 그 전까지는 제가 제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도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이겨내 보시고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사연 올려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항상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힘내도록 하세요. 안녕.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